여사님 고맙습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그 한마디가 울림으로 다가왔다. 먼지 묻은 작업복 속에서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계산하다 멈췄다. 이현우가 강 팀장을 꾸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리고 그녀는 그의 책상 아래에서 뜻밖의 영수증을 발견한다. 따뜻함은 의심을 흔들고 의심은 계획을 바꾼다. 진짜 적은 누구인가 그의 미소 뒤에 숨은 것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민서연은 검은 뿔테 안경과 허름한 회색 작업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위엄을 상징했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 낡은 사원증 케이스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고고했던 자신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을 확인하며 이현우를 시험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평생 펜과 서류만 만지던 손이었기에 거친 작업복의 질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박순의 씨로 살아야 해요. 민서연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서연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그룹 계열사의 혁신기술부서에 60대 청소부 박순애로 잠입했습니다. 부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각자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고 현우의 부서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우는 사무실 깊숙한 곳의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현우는 청소복을 입은 민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애 여사님. 이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서연은 예상치 못한 이현우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투명 인간처럼 무시하는 것과 달리 이현우는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현우는 캔커피 하나를 따뜻하게 데워 민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쾌적하게 일하잖아요. 매번 감사합니다. 민서연은 낯선 따뜻함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현우가 신분 상승을 노리는 기회주의자일 것이라는 의심만 가득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냥 제 일하는 겁니다. 민서연은 쉰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며 캔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서연은 청소를 하다가 이현우의 책상 아래에서 종이 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고장난 노인 보청기 수리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은 이미 오래전 결제된 상태였습니다. 민서연은 이현우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며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오전 부서 회의 시간, 현우는 회의실에서 부서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업무와 상관없는 청소 노동자들 휴게 공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성 이전에 인권을 존중해야죠. 이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팀장이 이현우의 발언에 불만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니까요. 이현우는 부서원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강 팀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자신의 쓰레기를 박순애의 청소 카트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여사님, 이거 좀 처리해줘요.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강 팀장이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현우는 강 팀장을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민서연은 회장실이 아닌 청소부의 시선으로 회사 내의 갑질을 목격했습니다. 강 팀장,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십시오. 당신은 지금 같은 회사의 직원에게 모욕을 준 겁니다. 이현우가 냉철한 목소리로 강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그게 그분들의 일 아닙니까?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강 팀장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인사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당신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현우는 강 팀장에게 단호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민서연은 이현우의 행동에 자신이 평생 놓쳤던 인간을 존중하는 경영 철학을 발견하며 깊은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다가 이현우의 프로젝트 기밀 서류를 우연히 획득했습니다. 현우가 추진하는 기술은 오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공익 시스템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민서연은 현우의 부서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서 오강철 전무와 관련된 수상한 거래 명세서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현우를 견제하는 내부 세력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연은 이현우가 단순히 능력 있는 사위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리더임을 깨달았습니다. 민서연은 밤늦게 퇴근하며 굳은 살이 박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권력의 정점에서만 살았던 그녀는 현우에게 받은 따뜻한 존중의 무게감이 그 어떤 성공보다 크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엄마, 현우 씨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요. 엄마가 현우 씨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딸 지수가 현우와의 결혼 계획을 이야기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연은 자신의 의심이 틀렸을 가능성에 괴로워하며 다음 날 아침 현우의 책상에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몰래 올려놓았습니다. 현우는 그 믹스커피를 보며 미소 짓고 청소부 박순애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여사님. 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끝까지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전무의 부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강행하며 인간을 존중하는 경영이야말로 그룹의 지속 가능한 미래임을 역설했습니다. 이른 아침 이현우는 부서 회의실에서 오강철 전무를 마주했습니다. 오 전무는 이현우의 혁신 기술 프로젝트가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인력 감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부장, 이봐요. 비정규직 감축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해. 회사의 효율성을 생각해야지. 지금 무슨 자선사업 합니까? 오강철 전무가 책상을 쾅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무님, 인력 감축은 안 됩니다. 대신 제 프로젝트 예산을 절반 삭감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은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이게 제 조건입니다. 이현우가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이현우의 강경책에 오 전무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 전무는 이현우의 결정에 앙심을 품고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발동시키고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한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민서연은 청소부로서 오 전무가 이현우에게 퍼붓는 비열한 압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냉정한 경영 체제가 낳은 고질적인 폐단을 이현우가 홀로 막아내고 있음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현우는 예산 삭감과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의 사기를 꺾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현우는 주말에 팀원들과 함께 환경정화자원봉사를 조직하고 솔선수범하여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든 시간일수록 우리가 가진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좋은 일 합시다. 이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서의 막내 사원이 과중한 업무 압박으로 실수를 저지르자 강 팀장이 그를 향해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이현우는 강 팀장을 막아서고 막내 사원에게 업무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두가 책임자입니다. 실수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이현우가 팀원들을 향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연은 현우가 퇴근 후 몰래 그룹 내부에 만연한 비정규직 부당해고 사례를 조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현우의 정의로운 행동이 일회성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현우는 복도에서 무거운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박순애에게 다가와 직접 구입한 새 작업화를 건네주었습니다. 여사님, 이거 미끄럽지 않고 편할 겁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발이 편해야 일도 잘 되는 법이죠. 이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서연은 이현우의 따뜻한 배려에 감격하여 다음날 현우의 컴퓨터에 접속했습니다. 그녀는 오 전무가 프로젝트 예산 집행에 개입한 수상한 이체 기록을 발견하고 즉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확보했습니다. 이현우는 우연히 박순애가 청소하는 틈을 타 오 전무의 비리 관련 파일명을 검색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님을 확신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현우는 박순애에게 쪽지를 남겨 그녀의 정체를 은밀히 떠보았습니다. 쪽지에는 여사님의 따뜻함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위기를 겪는지 아십니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현우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익명의 이메일로 오 전무가 아닌 더 큰 외부의 검은 그림자가 개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민서연은 자신이 확보한 오 전무의 비리 기록 사진을 인쇄하여 현우의 책상 아래에 몰래 두었습니다. 현우가 이를 통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이었습니다. 현우는 문서를 발견하고 오 전무가 외부의 프로젝트 기밀을 유출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이 일에 경쟁사 김태호 회장이 연루되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현우는 익명의 증거가 박순애 여사님의 행동과 일치함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사내 보안팀에 그녀의 출입 기록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서연은 현우의 조치를 눈치채고 청소부 신분을 활용해 그룹 내 모든 CCTV 기록을 백업하고 조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공조를 준비하며 청소도구 상자에 작은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바로 그 시각 민서연 회장의 그룹을 노리던 경쟁사 회장 김태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서연 회장의 비서실장 조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현우의 프로젝트를 파괴하고 그룹에 타격을 입힐 최종 공작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 이현우를 무너뜨리면 민서연 회장도 무너집니다. 이현우 저거 천을 좋은 기회지. 약속한 자리는 확실합니다. 김태호 회장이 의자에 기대어 조민호에게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냉정함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김 회장님께 이현우 프로젝트 기밀과 함께 청소부 박순애의 정체가 서연 회장이라는 결정적 정보를 넘기겠습니다. 조민호 실장이 악에 찬 목소리로 김태호에게 답했습니다. 조민호는 이현우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프로젝트 손실 보고서와 함께 현우가 김태호 측과 접촉한 것처럼 위장된 가짜 이메일을 그룹 감사팀에 제출했습니다. 이현우에게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치밀한 공작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팀이 현우의 부서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팀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현우 부장은 기밀 유출 및 배임 혐의로 즉각적인 무기한 대기 발령 조치에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자리 정리하고 회사에서 나가세요. 감사팀장이 현우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책상 앞에서 억울함에 치를 떨었지만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청소부 복장의 박순애, 민서연은 비서실장 조민호의 사무실 청소를 빌미로
몰래 들어가 그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조민호가 김태호 측과 은어가 가득한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발견하고 이 음모의 배후와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감사팀은 현우를 압박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부 순회의 수상한 활동 기록과 현우와의 잦은 접촉을 포착했습니다. 당신, 이현우와 짜고 기밀을 빼돌린 스파이 아닙니까? 어서 순순히 협조해요. 당장 체포하겠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민서연의 팔을 잡으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대기 발령으로 회사 출입이 금지되자 급하게 공중전화를 찾아 박순애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사님, 제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이제 모든 진실을 회장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는 박순애의 정체를 알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민서연은 현우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진실을 맡기는 용기와 신뢰에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부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서연은 청소도구를 핑계로 조민호 실장의 사무실에 다시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조작된 파일의 원본이 저장된 비밀 하드디스크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하드디스크를 봉사단체의 현우 어머니에게 은밀하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제 아들이 살아남을 마지막 증거입니다. 꼭 이걸 지켜주세요. 민서연이 알 수 없는 말을 남기며 현우 어머니의 손에 하드디스크를 쥐어주었습니다. 딸 지수는 어머니 민서연을 찾아와 현우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엄마, 현우 씨가 그럴 리 없잖아. 엄마라도 현우 씨를 좀 믿어줘. 지수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민서연은 냉정한 회장의 태도를 유지하며 딸의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민서연은 조민호의 배후에 있는 김태호 회장이 과거 저지른 또 다른 횡령 사건의 기록까지 함께 조사하며 현우를 돕는 것을 넘어 그룹 전체의 부패를 청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우는 잠적하기 전 기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믿고 일했습니다. 제 결백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이현우가 기자들 앞에서 굳은 결의를 보였습니다. 민서연은 현우가 잠적하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확보한 하드디스크의 존재를 익명의 메시지로 현우에게 알려주며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서연은 청소부 복장을 벗고 회장으로서 복귀하여 조민호와 김태호를 응징하고 현우의 명예를 회복시킬 최후의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누명을 쓰고 잠적한 이현우는 도시 외곽의 옥탑방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선물 받은 오래된 시집을 꺼내 읽으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순애 복장의 민서연이 현우의 옥탑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현우는 문을 열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이현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은 다시 뛰어오르기 위한 발판이 됩니다. 힘내세요. 민서연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연은 현우에게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었다는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현우는 박순애의 손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받았던 수제비와 같은 따뜻한 정성을 느꼈습니다. 여사님께 받았던 존중과 위안이 진짜였습니다. 저 여사님 정체를 압니다. 어머니께 받았던 느낌을 당신에게서 받습니다. 이현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순애의 정체를 알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현우의 진심을 확인한 민서연은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익명의 휴대폰을 통해 조민호가 숨긴 하드디스크의 위치와 함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당신의 정의로움만이 이 회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회장으로서의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하드디스크를 연결하여 조민호와 김태호의 치밀한 공작 내용 및 조작된 파일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누명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음을 명확히 깨닫고 반격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한편 현우의 어머니 최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따뜻한 동행봉사단체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청소부 복장을 벗은 채 일반 자원봉사자 복장으로 최혜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극빈층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 현우는 어릴 적부터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몸에 배었어요. 최혜자는 쌀뜨물을 헹구며 민서연에게 아들 현우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최혜자는 현우가 학창 시절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 급여 전액을 기부했던 일화와 그가 얼마나 정의로운 아들인지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서연은 최혜자의 헌신적인 삶과 현우의 깊은 선행에 깊이 감화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성공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연은 봉사단체의 낡은 창고에서 현우가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이웃돕기 성금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뿌리 깊은 선행이 재벌 배경과 관계없음을 확인하며 스스로의 오만을 뉘우쳤습니다. 이현우는 봉사단체 인근에서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박순애를 멀리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개입한 운명적인 조력자임을 확신하며 감사와 존경을 느꼈습니다. 이현우는 박순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여사님은 제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반드시 돌아가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라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현우의 결의를 확인한 후 청소부 신분을 완전히 정리하고 회장으로서 그룹에 복귀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익명의 메시지로 그룹 내 이사회의 역학관계와 조민호의 비리에 연루된 다른 고위층 명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우는 서연의 조언을 바탕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는 확보한 하드디스크의 증거를 언론에 공론화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민서연은 회장으로서 그룹 감사팀의 조민호 실장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모든 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서연은 마지막으로 청소부 복장을 정리하며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공감 경영의 가치를 되찾았음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서연 회장은 그룹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고압적인 이사들 앞에서 조민호 실장의 배신 행위와 김태호 회장의 치밀한 공작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조민호 실장은 그룹 기밀을 유출하고 이현우 부장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쟁사 김태호 회장의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민서연 회장이 냉철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 민서연은 이사회에서 이현우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조민호 실장과 오광철 전무를 포함한 부패 세력을 즉시 해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강력한 정의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현우는 복직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폭로하는 동시에 청소부 박순애 여사님을 비롯한 약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얻은 존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현우가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이현우는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직원들을 위한 특별 공로상을 신설했습니다. 그는 청소부 박순애 여사님을 1호 수상자로 선정하고 전 직원 앞에서 공개 감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 행사 직전 이현우는 박순애의 텅 빈 휴게실에서 청소 도구 뒤에 숨겨진 회장 전용 업무용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현우는 감사 행사에서 박순애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바쳤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따뜻함과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현우가 나지막이 고백했습니다. 이 모습을 회장실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민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원했던 재벌 회장의 칭송보다 청소부로서 받은 현우의 진심 어린 존중이 더 값진 카타르시스임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서연을 개인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청소부 복장을 한 어머니께 제가 받은 존중과 위안이 진짜였습니다. 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현우가 민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연은 현우의 넓은 포용력과 진심 어린 이해심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딸 지수의 손을 완전히 맡긴다는 신뢰를 전달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널 오해했어. 내 죄를 용서해다오. 민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현우와 지수는 서연의 전폭적인 축복 속에 결혼 날짜를 다시 확정했습니다. 민서연은 과거의 냉정했던 경영 방식을 완전히 폐기하고 공감 경영을 새로운 그룹의 핵심 가치로 선포했습니다. 민서연은 이현우를 그룹의 공동대표로 정식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룹의 윤리 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며 자신이 경영에서 한 발 물러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현우는 서연에게 받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룹 내에 박순애 윤리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우야,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잃지 말아다오. 그게 우리 그룹의 미래야. 민서연이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민서연은 그날 저녁 이현우와 지수를 초대하여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청소부였을 때의 소소하고 평화로웠던 일상들을 회상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이현우가 명예를 회복한 직후 딸 지수가 갑작스러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지수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지수는 치료가 까다로운 희귀 혈액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이 병이 민서연 회장이 그룹 회장 시절 규정을 무시하고 은폐했던 공장 내 유독 물질 유출 사고 때문이었음이 의료 기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민서연은 자신의 과거 이기적인 경영 판단이 딸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이현우는 지수의 병실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간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이나 명예보다 지수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룹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현우가 민서연에게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현우의 조건 없는 헌신과 희생은 민서연에게 그가 진정으로 돈을 초월한 인간임을 최종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민서연의 이기적인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룹 이사회는 지수의 병과 민서연의 과거 비리 의혹을 핑계로 민서연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며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민 회장, 딸병 수발이나 하세요. 당신 때문에 그룹이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이사가 민서연 앞에서 비열하게 소리쳤습니다. 이현우는 이사회의 비열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는 지수의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작은 사재까지 동원하려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서연은 이현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청소부였을 때 그에게 받았던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절감하며 통곡했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이게 다 엄마의 욕심 때문이야. 민서연이 병실 구석에서 흐느꼈습니다. 민서연은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지수의 병이 자신의 과거 잘못 때문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민서연은 딸의 병실에서 이현우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청소부 시절의 낡은 작업복을 다시 꺼내 입고 간병에 필요한 청소와 위생 관리를 직접 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는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수 꼭 살려야죠. 이현우가 지친 민서연에게 격려를 건넸습니다. 민서연은 이현우의 격려를 받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병을 치료할 해외 전문 의료진을 수소문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현우의 어머니 최혜자는 지수를 돕기 위해 봉사단체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의 수익금까지 치료에 보태려 하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민서연은 이사회의 딸의 생명보다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룹은 모든 비윤리적인 사업을 즉시 중단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민서연은 이현우와 함께 지수의 치료를 위한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민서연은 이현우의 조건 없는 헌신과 딸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권력이 아닌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민서연은 그룹 차원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지수의 병과 관련된 과거 공장사고 은폐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모두 제 불찰입니다. 제 잘못된 경영 때문에 제 딸이 병을 얻었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민서연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민서연은 자신의 모든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민서연-이현우 공동 명의의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운영을 이현우에게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이현우는 민서연의 전폭적인 지원과 자신의 능력을 결합했습니다. 그는 지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세계적인 권위자를 설득하여 국내로 초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현우와 민서연은 병실에서 지수의 치료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권력을 넘어선 인간적인 신뢰와 가족애로 단단히 결속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우의 어머니 최혜자와 봉사단체는 지수를 위한 전국적인 생명 나눔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이 따뜻한 연대의 물결은 민서연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했습니다. 지수는 이현우와 민서연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마지막 수술을 준비하는 희망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민서연은 지수의 병이 완치 단계에 접어들자 이현우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위임했습니다. 그녀는 공감 경영 철학을 그룹의 영원한 이념으로 삼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이 그룹을 이끌어다오. 청소부 박순애에게 배운 경영 철학이 그룹을 살릴 유일한 길이었다. 민서연은 이현우에게 진심을 담아 고백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현우는 민서연의 진심 어린 신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룹의 대표로 취임하며 가장 먼저 비정규직 및 소외계층을 위한 획기적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쟁사 김태호 회장은 민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현우의 윤리 경영에 밀려 대중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몰락했습니다. 민서연은 이사회를 통해 회장직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여생을 평범한 이웃으로 살겠다는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현우는 민서연을 위해 그룹 본사 내에 청소 노동자를 위한 최첨단 휴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박순애 홀이라는 이름을 새겨 그녀의 가치를 기렸습니다. 민서연은 이현우에게 청소부 시절의 명찰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훈장이다. 이제 나는 정말로 자유롭다. 민서연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현우는 민서연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룹을 떠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1년 후 민서연은 그룹 회장이 아닌 청소부 시절의 가명인 박순의 이름으로 작은 봉사단체에서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서연은 자신의 화려했던 대저택을 처분했습니다. 그녀는 이현우 어머니의 봉사단체 근처에 소박한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나누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장모 민서연에게서 배운 공감과 존중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사회적 기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윤리 기업으로 그룹을 성장시켰습니다. 딸 지수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현우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어머니와 현우가 설립한 공익재단을 이끌어 선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민서연은 봉사활동 중 청소부 시절 동료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회장이 아닌 박 여사님으로 돌아온 것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모두 함께 따뜻한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잘 오셨어요. 저희는 박 여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동료 청소부가 민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연은 봉사단체에서 이현우 어머니 최혜자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집착했던 재물보다 가족과 나눔의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매일 느꼈습니다. 이현우와 지수는 민서연의 작은 집을 찾아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은 인간적인 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가 진심을 담아 민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널 시험하려 했지만 네가 내 인생의 모든 오만과 불신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민서연이 현우에게 고백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현우는 민서연에게 청소부 시절의 낡은 작업복을 정성스레 보존한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그룹의 창업 정신입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현우가 말해 민서연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민서연은 이현우가 그룹을 훌륭하게 이끄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한때 믿었던 성공지상주의가 얼마나 덧없었는지 최종적으로 성찰했습니다. 민서연은 청소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비정규직 노동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녀는 전국의 노동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연우는 장모의 뜻을 이어받아 그룹 내에 박순애 봉사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는 민서연을 명예단장으로 추대하여 그녀의 가치를 영원히 기렸습니다. 민서연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자신이 변화시킨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모습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민서연이 이연우, 지수와 함께 소소한 봉사활동을 하며 햇살 아래에서 평화롭게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레이션이 흐르며 민서연의 이야기는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닌 공감에서 나오며 가장 낮은 곳에서 얻은 교훈이 가장 위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권력의 높이보다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비로소 보이는 얼굴들, 이름 없는 손들의 수고를 향한 한 번의 고맙습니다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시험은 응징이 아닌 성찰로 승리는 독점이 아닌 연대로 바뀌었습니다. 박순애라는 작은 명찰이 거대한 기업의 철학을 바꿨듯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운 존중 한 줌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